레디 액션. 안녕하세요. 진로학술제 발표를 맡은 문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저는 미적분을 공부하면서 생길 수 있는 수학적 오개념들과 이제 모르고 지나쳤던 내용들을 한번 제가 소개를 해 드릴 거고, 그리고 수학에서 사용하는 수업 모형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미적분에서 저희가 발견할 수 있는 수학적 오개념들이랑 모르고 지나쳤던 내용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대단원별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건데, 먼저 수열의 극한에서는 수열의 극한에 대한 성질은 기본적으로 수렴하는 수열을 전제로 하여서 그 성질이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에서 예를 들어서 일반항이 이렇게 AN과 BN이 있는데, BN이 이렇게 크다고 해서 n이 무한대로 발산할 때 AN의 극한값과 이 BN의 극한값이 무조건 그 BN의 극한값이 큰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같거나 클 수 있다는 점, 그리고 0분의 0꼴인 부정형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 결과가 0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요, 0분의 0꼴의 극한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거나 0 또는 0이 아닌 실수, 그리고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급수의 수렴 조건에서 일반항이 극한값이 0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데요, 이때 일반항의 극한값이 0으로 수렴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 급수가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렴하는 급수에서 일반항의 극한값이 0이 된다는 성질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미분법 단원인데요, 자연 로그 ln x와 이번에는 절대값을 x에다가 씌운 ln 절대값 x가 있는데, 이 두 함수의 도함수는 x분의 1로 서로 같지만 이 두 함수는 엄연히 다른 함수라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도함수의 변곡점에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떤 함수의 이계 도함수에서 x에 a를 대입을 했을 때 0이 나오면 x는 a에서 이 함수가 변곡점을 가진다라고 저희가 알 수 있는데, 이 이계도 함수에 a를 대입했을 때 0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변곡점인 것이 아니라, x가 a일 때 이계도 함수가 이 좌우에서 부호의 변화를 이렇게 가져주어야지만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접분법 단원인데요, 이 치환 접분법에서 인테그랄 fx가 fx dx 이런 식으로 적분식을 쓸 수가 있는데, 이때 여기 있는 x가 치환 적분법에서는 x는 gt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x는 gt가 항상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1대1 대응, 즉 역함수가 존재하는 그런 식이어야지만 이 치환 적분법이 성립한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학에서의 수업 모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업 모형은 복잡하게 전개되는 수업 과정을 단순화하여 모형으로 제시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제 주로 대부분의 수업에서는 일반적으로 동기 유발, 전개, 정리 및 평가의 순으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수학에서 주로 사용되는 수업 모형에는 총 4가지가 있는데요, 개념 학습 모형, 원리 탐구 모형, 귀납 추론 학습 모형과 문제 해결 학습 모형이 있습니다. 먼저 개념 학습 모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개념 학습 모형은 목표가 수학적 개념의 올바른 형성이나 획득에 있습니다. 그리고 개념 학습 모형은 또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종류가 총 4가지가 있는데요, 개념 형성 모형, 속성 모형, 원형 모형, 상황 모형이 있습니다. 여기 단계를 잘 보시면 개념 형성 모형의 경우에는
법례를 제시하고 분류하기, 공통성질 확인하기, 개념 정의하기, 개념 익히기 순으로 단계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속성 모형은 개념의 정의, 속성 제시, 예와 예가 아닌 것의 검토, 가설의 검증, 개념 분석의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형 모형은 원형 제시, 예가 아닌 것 제시, 속성 검토, 개념 분석의 순으로 단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개념 학습 모형의 핵심은 개념의 속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개념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얻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음으로 원리탐구 모형인데요. 원리탐구 모형의 목표는 수학적 사실이나 원리, 법칙을 학생들이 스스로 찾아내게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 원리탐구 모형의 장점이 있다면 좋은 질문 전략 형성을 하는 법을 배우고 이 질문을 사용해서 새로운 정보를 학생들이 획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원리 탐구나 발견 과정에서 학생들이 공동으로 협력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의견을 청취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 원리 탐구 모형의 단계는 새로운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수학적 원리의 필요성을 인식한 다음에 수학적 원리가 내재된 조작 활동을 수행하고 수학적 원리를 형식화시킨 다음 수학적 원리를 익히고 적용하는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귀납 추론 학습 모형인데요. 이 학습 모형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연역 추론과는 다르게 귀납 추론은 개별적인 진리로부터 일반적인 진리를 추론하는 추론을 귀납 추론이라고 합니다. 이 귀납 추론 학습 모형에서는 문제의 조건에 맞는 여러 가지 사례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료를 수집하고 분류하고 일반화시키는 데 있어서 교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주어진 조건 이상으로 추론을 하는 것은 항상 옳지는 않다는 점을 강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귀납 추론 학습 모형은 사례 수집 및 관찰 실험, 그 다음에 추측하기, 추측의 검증, 일반화 및 정당화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 해결 학습 모형인데요. 이 문제 해결 학습 모형은 수학적 지식이나 기능을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 있고 의사소통 및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 등 다양한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 학습 모형의 핵심은 더 나은 문제 해결 방법을 탐색하면서 토의하고 찾아야 하는 것이 핵심이고요. 그리고 또한 조건을 변경해서 새로운 문제를 만들 때 학생들의 능력이 더욱 신장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 학습 모형의 경우에는 특별한 구성 단계가 있지는 않고 그래서 이 문제 해결 학습 모형이 적용된 수업 지도안의 내용의 일부를 제가 가져와 왔어요. 여기 보시면 해결 전략 탐색 과정에서 문제를 자기화하기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문제 해결 단계에서 다양한 해결 방법을 토의 및 찾기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수업 모형에 대해서는 설명을 제가 다 드렸고요. 제가 이렇게 조사한 수업 모형을 통해서 제가 직접 수업 지도안을 반영을 해서 작성을 해 보았습니다. 일단 제가 수학 교사가 진로인 만큼 수학 과목에 대해서 이제 수업 지도안을 작성을 했고요. 내용은 삼각함수 단원에서 삼각함수의 그래프 수업을 하는 내용을 지도안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는 이렇게 삼각함수의 그래프의 성질을 설명할 수 있고 이 성질을 바탕으로 그래프를 작성할 수 있다를 학습 목표로 잡았는데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만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입 과정에서 동기 유발에 대한 자료를 학생들에게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이 삼각함수 그래프의 이 삼각함수 단원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단원이만큼 학생들에게 동기 유발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에 아까 설명드렸던 수업 모형 중에 개념 학습 모형 중 개념 형성 모형을 주로 적용을 시켰는데요. 하지만 여기 보시면 제가 삼각함수 값에 대한 표를 제시를 해서 이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인지적 갈등을 유도한다 라고 제가 설명을 적어 놓았는데 이 인지적 갈등을 유도하는 것은 사실 이 개념 형성 모형이 아닌 원리 탐구 모형에서 학생들에게 동기 유발을 해주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단원이 어려운 만큼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그 그래프를
통해서 직관적으로 그 삼각함수의 값을 생각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인지적 갈등을 유도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더 좋은 동기 유발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다른 수업 모형의 장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제가 도입을 했고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개념 형성 모형의 핵심인 이제 개념을 형성을 한 다음에 이제 개념화를 확실하게 시키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수업의 이제 전개 과정에서 이제 개별 활동에서 모든 활동으로 그 활동을 확장시키는 활동을 계획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삼각함수의 식에 대해서 직접 그 삼각함수에다가 값을 대입을 해서 그 값을 찾아보는 활동을 개별 활동으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모든 활동으로 확장을 시켜서 모든 원들과 함께 협력을 해서 일반화된 그래프를 직접 작성하는 활동을 이렇게 계획을 해 보았습니다. 이때 학생들이 서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서로 이제 도와줘 가면서 협력해서 활동을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 활동을 하기 전에 이게 혹시나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개념 설명 과정에서 직접 일반적인 그래프를 작성을 하고 그래프의 성질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을 학생들에게 보여주어서 학생들이 너무 어려워하지 않으면서 잘 따라올 수 있게 하였고요. 그래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이 배운 내용이 어떻게 그래프를 작성할 때 적용이 되는가 생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리 및 평가를 할 때 이제 그래프를 쉽게 작성할 수 있는 요령을 학생들에게 제시를 하는데, 이때 앞서서 저희가 개념화를 시켰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업 내용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인데, 네. 지금 위에서 인지적 갈등을 유발한다고 했는데, 네. 삼각함수 표를 제시하면 학생들이 어떤 인지적 갈등을 유발될 수 있는지 교사의 예상되는 인지적 갈등이 있다면? 그 인지적인 갈등을 유도한다는 게 기존에 알고 있었던 지식이나 내용을 바탕으로 생각을 한 것이 어떤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방법이 굉장히 어려운 방법일 수 있다라고 인지를 한 다음에 너희들이 새로운 개념을 배우면 이제 더 쉽고 편리하게 이제 이 문제를 해결을 해나갈 수 있다라고 이제 동기부여를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각함수의 값이 정의된 표라고 한다면 이제 특수각에서의 각 그 삼각비의 값에 대해서 정의된 표가 있는데, 이제 그 표에서는 이제 뭐 2분의 파이까지는 이제 정의가 돼 있을지 몰라도 이제 파이나 이제 2분의 3파이 같은 이제 좀 더 특수각에서 멀리 벗어난 이제 값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제 그런 값들을 생각을 할 때 그래프를 통해서 직관적으로 여기는 그래프가 지금 현재 x축보다 아래가 있으니까 아마도 그 그래프의 성질에 의해서 여기가 뭐 마이너스 2분의 1일 것이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일 것이다 라고 너희들이 그 삼각함수의 값을 그래프를 통해서 직관적으로 편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학생들에게 인지적 갈등을 유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각함수 표에서 확인할 수 없는 네. 그런 각도들을 그래프를 통해서 유용성을 인지시켜서 네, 그렇죠. 그래프에 대한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동기 유발을 시킨다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